면역력이 약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대상포진. 최근 젊은 층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늘고 있는데요.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도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해 생기는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쉽다는 대상포진 환자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증의 제왕이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뼈까지 이러고 막 다 다리가 막 지가 나고. 몸살 감기인 줄 알았어요. 보통 진짜 되게 아팠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죠. 심하게 애린다거나 찌르는 것 같다거나 뭐 칼로 베는 것 같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죠. 몸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며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은 젊거나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이나 면역력이 낮은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 때문에 더욱 두려운 질환인데요.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30%는 살아가면서 걸린다는 대상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 수는 2014년 약 64만 명으로 최근 6년간 환자 수가 5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2014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25만 명, 여성은 39만 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고 연령대별 진료 인원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 30대 대상포진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갈수록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절을 따라 발생하는 질환 대상포진. 신경을 따라 발병하기에 살짝만 스쳐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어릴 때 감염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잠복해 있던 놈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도 심해지고 이런 신경들이 담당하는 피부에 발진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런 병입니다. 대상포진의 극한의 통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이성면 원장.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극심한 통증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입원 치료 중인 정성환 씨.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물집이 생기고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병을 사요. 갑자기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냥 막 몸을 쑤시고 그런 식으로. 보통 진짜 되게 아팠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죠. 지난 3월 대상포진 발병 당시 단순한 피부염인 줄 알고 피부과를 먼저 찾았었는데요. 하지만 피부 병변이 생긴 후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부 병변이 많이 좀 부위로 굉장히 심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피부 병변 따라 이 팔 쪽도 그러시고 대상포진은 일단은 피부 발진이 생기기 한 3일에서 7일 전부터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 감기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뭐 미열이 있다든지 피로감이 심하게 온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오고 그와 동시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 발진이 생길 무렵부터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찌르는 듯 하다거나 화끈거린다거나 이런 통증들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은 이제 피부에 울긋불긋하게 이제 반구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수포, 물집 같은 수포가 생겼다가 이게 또 농이 생기는 농포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딱지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이쪽 앞쪽으로도 피부에 많이 발진이 생기고 대상포진의 경우 지금도 요쪽- 통증이 먼저 발생하고 피부 발진 같은 피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한 피부 발진과 대상포진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대상포진 발진은 수평의 띠 모양으로 밀집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절을 따라 발생하고 몸통 부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심해질 뿐 아니라 발병 부위에 따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증을 동반한 피부 발진을 단순한 피부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몸통 주변으로 띠 모양으로 밀집해서 피부 발진과 이유 모를 통증이 생긴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은 임상 양상으로 봅니다.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피부의 발진 정도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걸로 진단을 내리고요. 그거 외에 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으로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라든가 뭐 면역 형광 측정법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DNA 검사 방법 등이 있고, 그거 외에 이제 간접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또 뭐 체열 촬영 검사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대상포진. 하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 검사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요. 때문에 대부분 피부 증상을 동반한 통증 같은 임상 양상과 함께 몸의 온도 분포를 보는 체열 촬영으로 대상포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체열 촬영은 이제 몸의 온도 분포를 보는 건데요.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세포들을 이제 파괴를 하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제 그런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열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급성기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이제 피부 발진하고 뭐 이런 급성기에는 그 대상포진이 생긴 부위에 이제 핫스팟이라 그래서 체열 촬영 검사에서 빨갛게 보이게 되고요. 이게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서 만성이 되면은 이미 거기서 이제 다쳤던 신경이 이제 신경세포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는 콜드스팟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특히 대상포진의 구진과 수포 등 피부 증상이 주로 신체 한쪽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대부분 옆구리 늑각신경에 잘 생기고 나머지 눈 주변, 허리 골반 등에 생기게 됩니다. 특히 눈 주변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을 방치하면 실명이나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합병증은 가장 흔하고 가장 뭐 통증 심하게 느껴하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겠죠. 대상포진 걸린 후에 요 대상포진 자체의 피부 병변이 좋아지고 난 후에도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눈에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는 각막염이나 망막염 같은 게 생겨서 시력 소실, 뭐 심할 때 실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면 신경에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은 이제 뇌수막염이라든가 척수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치료는 일단은 이제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항바이러스제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초기에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약들 외에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신경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이완된 그런 신경 쪽에 주사를 하게 되는 신경치료 주사가 있겠죠. 대상포진은 충분한 휴식으로도 치료될 수 있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성 통증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대상포진은 수포가 나오고 72시간 안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초기에 이제 대상포진 통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경이 다친 이후에 이런 신경이 변성이 오면서 이제 신경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찌르는 듯한 통증, 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뭐 심한 분들은 옷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 치료를 위해 지속적 통증 조절 장치를 삽입해 신경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시작되면 통증이 극도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경막의 신경술은
특수 바늘을 척추관 내 삽입한 후 치료 약물을 통증이 발생하는 척추 경막 외에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인데요. 이게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 때문에 하는 치료인가요? 요거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합병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겼을 때도 그 통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통증 치료 방법은 통증 치료에도 일단 기본적인 먹는 약이 있습니다. 뭐 진통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심한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들을 쓰는데, 그건 이제 우울증이나 경련을 치료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경 쪽에 작용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질병이 이완된 신경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서 신경 자체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발병 후 적극적인 치료로 극심했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김승숙 씨. 뼈까지 이러고 막 다 다리가 막 쥐가 나고 전혀 힘들어서 바로 갔죠, 병원.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파. 이제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걷지도 못하고.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 대상포진. 통증 치료로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녹황색 채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등의 섭취가 대상포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사 맞고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집안 생활하는 거나 돌아다니는 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대상포진을 대부분 이제 피부에 발진이 생기니까 피부병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신경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는 게 기간을 이제 병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예후를 좋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방주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방주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걸리게 되면은 치료 기간도 아주 길어지고, 그러면 뭐 치료 비용도 당연히 들지만 고통이 따르는 병이니까 예방주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몸에 남아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동에 발생하는 대상포진. 무엇보다 아이를 낳는 분만통보다 암으로 인한 통증보다 크다는 대상포진 통증인데요.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